세계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상 첫 이라크를 방문했다. 이슬람 지도자와 역사적인 만남을 했다. 이 헤드라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오랜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예.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원래부터 취임하자마자 나 꼭 이라크를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라크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거든요. 네.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유대교의 아버지 또 그리고 이슬람교의 아버지라고 공동으로 생각되는 그런 네. 인물이잖아요. 예. 거기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대했었거든 교황청에서는요. 코로나 같은 것도 최근에는 있었고 예, 예. 그리고 그 IS 이슬람 국가인 네. 좀 테러 네네. 단체죠. 네. 거기 계속해서 지금 이라크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방문은 안 된다 그랬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번에 방문을 하더라고요. 3박 4일 일정으로 가서 아마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제 다시 그 교황청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 가서 대통령 궁도 방문을 하고 또 무슬림의 성지라고 생각되는 도시도 방문을 하고 네. 그쪽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회동을 하고 예. 많이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IS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이라크가 많이 지금 상처가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라크를 효과적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말고 나하고 같은 인류의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 재건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얀마 같은 사태를 네네. 보면서 소수민족들이 참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마지막 멘트가 종교적인 소수민족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이 말을 힘주어서 하더라고요. 네. 아마 상당히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하느냐 하면은 교황이 보호하고 싶은 이라크 내의 소수민족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네. 거기서 원래 이라크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한 150만 명 가까이는 됐습니다.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네네. 무슬림 국가지만은 한 150만 명 정도 됐었는데 IS하고 그 전쟁을 벌이면서 최근에는 한 30만 명 선까지 다 감소했었어요. 예, 예. IS가 주로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은 교회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를 꼭 방문을 해서 이런 메시지로서 얼마 안 되는 지금 많은 희생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그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교황에 대한 이미지는 이게 기독교인이든 캐톨릭인이든 네. 무슬림이든 상당히 좋아요. 호칭도 상당히 친근하잖아요. 네. 포프 이렇게 하면서 포프. 네네네. 포프라고 하면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이미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번에 의미 깊게 잘 봤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황청으로. 네. 자 이렇게 되돌아가시는 말씀인데 얼핏 아니 예. 맞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 시간에 종교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하는 게 참 늘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음 이제 소식은 미국 소식인데 미 상원이 2,140조 원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이제 문 닫고 했었는데 디즈니랜드도 1년 만에 다시 문 연다면서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거는 빨리 추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상원, 하원, 그 공화당, 민주당 의석 배분 이런 것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 어떤 지원안은 빼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상원에서 결국 통과했습니다. 예. 1조 9천억 달러니까 2,150조 원 되잖아요. 네. 미국은 큰 나라는 큰 나라네요. 예, 이렇게 그러네요. 경기 부양 법안이 2,100조 원 정도를 통과시켜 버리니까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예. 찬성 50 반대 49로 통과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예. 바이든 대통령 참 환영 메시지를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힘줘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도움 주겠다고 하는 나의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40일 만에 처음 나타나서 예. 바로 첫 번째 한 얘기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인을 우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네네. 다른 나라들을 먼저 우선하고 미국인을 가장 나중에 우선한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아메리카 라스트라고 지난주에 네. 공개했거든요. 네네. 그게 상당히 의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내가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도움 준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안에 내용이 저는 또 궁금하시겠어요. 2,100조 원이나 되니까 일단 성인 한 사람당 $1,40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네. 160만 원 정도를 160만 원. 예. 많지요. 네네. 한 사람당이니까. 그다음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예. 백신 접종하고 검사를 최대한 확대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면 거기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2,100조 원을 주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우려하는 학자들은 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큰 돈이고 예, 예. 너무 1인당 돈을 많이 지급하니까 네. 그 돈이 한 40% 50% 이상은 성인들은 다시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네.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해야 되잖아요. 네네.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질 가능성이 네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또 이 많은 돈을 2,100조 원을 어디서 아무리 미국이지만 어디서 모으겠습니까? 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국채 발행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건 좀 이상합니다.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네. 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상한데 상원에서 조금 수정을 많이 했어요. 수정을 했기 때문에 네. 하원으로 다시 또 돌려보내가지고 네. 하원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수정은 받는 조건을 조금 수정했어요. 조건을 소득이 10만 불 미만으로 했었는데 조금 엄격하게 해서 소득이 연간 8만 불 미만으로 자격 조건을 조금 강화했고요. 네. 가족에게 지급한다면은 1인 가족이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간 20만 불 미만이라는 자격을 좀 느슨하게 네. 해놨었는데 예. 이걸 16만 불 미만으로 자격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예. 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원에서 투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이 211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이제 경제도 기지개를 펴는데 디즈니랜드라든지 그런 야외 놀이공원 있잖아요. 네네. 1년 동안 문 닫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이런 돈도 풀리고 하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는 디즈니랜드 그다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레고랜드, 매직 마운틴 같은 야외 놀이공원 전부 다 개장한다라고 한 달 전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3월 초순에. 네. 그리고 메이저리그도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단 정상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NBA 농구 같은 실내 경기. 경기입니다. 그거는 포함 안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구제 법안이 50대 49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 사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헤드라인. 요즘에 진짜 이분이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다 풀고 계실 텐데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과거 논문에서 한국인 비하까지 했다. 야쿠자의 70%가 한국인이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논문은 진짜 양반이네요. 과거 논문 3년 4년 전 논문을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네. 보니까 과거 논문은 그때는 주목받지 않았었잖아요. 네. 과거 논문 2018년 논문에 일본 정치와 조직 범죄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는데 제목도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본 조직 폭력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 조직 폭력배 남성 대부분이 소수 집단이다. 소수 민족이고 오리지널 일본 민족이라기보다는 네. 소수 민족이 대부분 야쿠자 같은 그런 조직 폭력배인데 거기 한국인을 대표적인 이그젬플 예로 들었단 말이죠. 네. 갑자기 그게 왜 소수 집단이라고 해놓고 한국인을 네. 예로 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후쿠오카 야쿠자 고위 인사하고 인터뷰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후쿠오카 조직의 야쿠자 조직의 70%가 한국인이었다. 뭐 이런 그 예시를 들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저도 학자지만 예시를 들면 거기에 줄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봤다. 네. 그 주가 개인 블로그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도 네. 그 기말 숙제를 내주면은 네. 거기 이제 무슨 자료하고 네. 자료를 달잖아요. 예. 거기 개인 내 친구 블로그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숙제를. 네. 그럼 빵점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 대학 교수의 논문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요. 일본 극우 세력이 네. 한국인들 혐오하고 하는데 공식적인 학자의 논문을 이용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가 이용당하는데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이 최근에 서서히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버드 대학교 총장에게 감사 엽서를 보냈습니다. 램지 교수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네. 저런 논문을 실기해줘서 감사하다고 엽서도 보내고 네. 그 램지 교수에게 동조하지 않는 동료 교수들을 징계해달라고 그렇게 총장에 요청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극우 세력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양심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버드 대학교 바로 앞에서
비판 집회도 네, 하고 지금 계속. 램지역에서 빨리 파면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파면 촉구도 하고 예.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참 깨어있는 시의회예요. 제일 먼저 이런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시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버드 총장이 이제 학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뭐 잘못된 것도 어쨌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학문이라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또 영국 소식인데 이제 영국 의료진이 올해 1% 임금 인상안에 강력 반발해가지고 뭐 박수치기 항의를 한다고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한참 그 코로나 너무 그 코로나가 많이 괴롭힐 때 네네. 영국 국민들이 의료진들에게 박수 치는 그런 감사의 네. 날이 있었거든요. 감사의 날. 이걸 비꼬아 가지고 예. 이제는 우리가 1% 인상하니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박수를 이렇게 왜 천천히 이상하게 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하자고 이번 목요일 날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예. 올해 임금 인상안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네. 간호사 협의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작년 한 해 너무 수고하고 너무 또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보다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임금을 현실화시켜줘야 4만 명이나 부족한 간호사 같은 것도 네. 좀 더 그런 직업도 이제 좀 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원래 생각했던 거는 최소 12%였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는 미안하지만 2% 인상해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무슨 과정을 거친지 삭감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발표된 거는 1% 인상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보건장관도 인정했듯이 예. 올해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0.9%거든요. 그럼 1% 의료인 임금을 인상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예. 뭐 그냥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예, 또 예.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노조하고 의료연합 노조, 조산사 노조, 모든 의료 관련 노조가 예.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정말 심한 짓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재무장관에게 서한도 보내고 그리고 정말 보상 안 해주면은 네. 진짜 파업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진짜 파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도 아직 뭐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닌데 큰일이다, 그지? 좀 큰일입니다. 예. 천천히 박수치기 항의도 예 고맙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네요. 그랬을 때 뭔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박수.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이태리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중국 인종차별 논란을 하면서 억울하게 뭐 패션 블로거 상대로 네. 6천억 원 명예훼손을 소송 제기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 금액은 좀 많은데 예. 벌써 3년 전이네요. 2018년에 그 돌체앤가바나가 중국 상하이에서 대형 패션쇼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홍보 영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너무 동양인을 비하하는 쇼킹한 그런 영상을 했거든요. 아 기억에 납니다. 그 중국 막 손으로 여성이 먹고 막 나와서 이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젓가락이 이렇게 길쭉한 그 중국 젓가락으로 예. 그 유럽의 음식이잖아요. 네. 이 스파게티나 이런 걸 되게 서툴게 먹는 이런 예. 모습을 네.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돌체앤가바나 차이나 패션쇼 곧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큰 그 인종 비하라든지 문화 비하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 패션쇼를 못했어요. 중국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억울함을 느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유명 패션 블로그 다이어트 프라다라는 블로그가 네. 너무 과장해서 이걸 보도하고 아. 또 너무 과장해서 자기들이 이걸 그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타깃으로 잡아갖고 당신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6억 달러 소송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천억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했고 특히 동양에서 예. 상하이 패션쇼도 무산됐고 아시아 시장의 매출이 너무 감소했고 여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당신들에게 징벌적으로 6천억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